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 기출 문제인데요. 여가에 대해서 여가가 정상제, 열등제일 때 그리고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먼저 볼게요. 여기는 뭐 압축해서 문제를 써놓긴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값은 고정된 총 가용 시간을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으로 나눠서 선택한다. 값의 효용 함수가 이유는 h와 i에 대한 함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먼저 효용함수 쓸게요. 얘는 거기 보시면 h와 i인데 h가 뭐예요? h가 여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가 시간이고 i는 뭐예요? i는 총소득입니다. 총소득.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이렇게 효용함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소득은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면 자, 소득은 문제에서 제시가 됐죠. WL에다가 더하기 A 이렇게 있습니다. 모르는 기호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당황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보면 I는 뭐라고요? I는 여기 총소득이고 W는 임금률, 시간당 임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L은 어떻게 돼? L은 노동시간이죠. 노동시간이고요. A는 뭐예요? A는 비근로소득이죠. 근로외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냥 비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근로소득은 바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임대료, 임대수익 아니면 뭐 상속 이런 것들 등등등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문제에서 또 요 효용함수 요거에 대한 정보를 줬죠. MRS는 체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I는 체감한다.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예,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점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이건 이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여가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대체 효과가 있고요. 대체 효과는 뭐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미리 할게요. 미리 기본 설명을 드리면 임금이 만약에 올라간다 할게. 자,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건데 임금은 바로 뭐라고? 여가의 가격입니다. 여가의 가격.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가의 소비가 줄어들어요. 여긴 여가를 H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H 이게 여가야. 여가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증가한다. 노동은 또 L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L은 증가한다.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L을 또 여가라고 쓰고 H를 노동 시간이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기호를 반대로 썼어. 그러니까 이거 시험장 가서 암기하시다가 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소득 효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항상 변화가 없는데 실질 소득이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증가하게 되면 이때는 여가가 H인데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정상제인 경우는 증가하고 정상제일 때 만약에 열등제일 경우에는 감소하고 이렇게 끌고 가게 되죠. 그러면 L은 당연히 반대가 되니까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비근로소득이 있어요. 비근로소득은 A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근로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이죠.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면 이때는 W는 변화가 없어요. W는 기울기가 그대로 불변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그래요.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있어. 근데 이때 소득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가 평상제이냐 열등제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살짝 볼게요. 뭐 제가 설명드린 거로 다 충분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1번
자, 효용 극대화 점에서 MRS는 W와 같다. 맞죠? 여기 살짝 복습 삼아서 볼게요. MRS HRE라고 써야죠. 자, 분자는요. H,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과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 이거고요. 얘가 임금률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요게 여가에 대한 가격, 그리고 소득에 대한 가격. 근데 소득에 대한 가격은 1이고요. 여가의 가격이 W 이렇게 되니까 W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MRS는 W랑 같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다음 2번 봅니다. 자, W가 상승하는 경우 소득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여러분, W가 상승해요. 지금 대체효과 말고 소득효과를 물어보고 있잖아. 요거죠, 소득효과.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선의 영역이라고 보셔도 되고, 실제 구매력입니다.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오케이?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여가가 증가해요. 여가라고 쓸게요. 여가가 증가하고, 그럼 노동은 감소하게 되죠. 물론 여기 여가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정상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열등제인 경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한번 문제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가 정상제라 했는데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라면 만약에 여가가 H가 여가예요. 열등제라면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소비재가 그 여가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게 되겠죠.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임금이 올라가면 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써놨습니다. 임금이 올라갔을 때 대체효과, 소득효과 여기 해놨는데 미리 여가가 열등제 여기 써놓긴 했죠. 그래서 소득이 임금이 올라가면 대체효과는 자, 결과만 볼게요.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여가가 줄어들고 노동 공급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L이 노동이야, L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쓸게요. L이 그냥 노동이니까 여가가 아니고 노동입니다. 노동이 증가하고 여러분 대체효과는 상식에 통하는 효과야. 임금을 더 올려주면 당연히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효과는 어떻게 돼요?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노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가가 중요한 게 열등제가 된다 그러면 후반골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후반골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은 나올 수가 없다. 네버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W가 상승할 때 4번 보시면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아, 그래요. 대체 효과는 계속 얘기하지만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근로외 소득이니까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이 변하지 않고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뭐야? 소득 효과만 있지 대체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